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항상 주말마다는 지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한 주를 좀 쉬어가는 본인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주식학개론 1탄, 2탄, 3탄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고, 미국 주식 투자한다면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야후 파이낸스, 핀비즈, 트레이딩 뷰,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한 차트 보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걸 알려드릴까 하다가, 지금 팔기 너무 아까운데, 주식은 언제 팔아요?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게 정답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너무 아깝다는 표현이 이제 너무 올라서 지금 수익률이 150%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250%가 되지 않을까? 혹은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지금 팔면 내가 팔면 올라갈까봐 좀 아까워서 못 파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 그 두 분류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식, 여기 매도는 언제 하냐면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요.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식을 왜 샀냐?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딱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16개의 주식이 있으면 이거 왜 샀어요? 이거 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린이 분들은 어디서 듣고 좋다고 하니까 차트 보고 많이 올랐으면 아 진짜 좋네 하고 아마 사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살 때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핸드폰을 사거나 전자기기를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뭘 살 때 내가 이거 사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다 떨어져서라든지 이게 좋아서라든지 이게 기능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데 주식은 보통 이유가 없이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요. 지금 본인에게.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봅니다. 뭐 유망한지, 앞으로 유망한지,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지, 아니면은 이게 뭐 안전한 주식인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지금 뭐 최고점보다 조금 많이 눌려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CEO는 잘 하고 있는지, 뭐 배당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망성, 성장성,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주식을 샀어요. 애플 주식을 샀는데 내가 아이폰 12가 이제 나올 거니까 세일즈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출시하기 한 3개월, 6개월 전에 이걸 사놨다가 출시를 한 다음에 실적 발표가 나온 후에 나는 이제 팔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 때가 왔는데 그때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한 30%예요. 그러면은 30%면 좋긴 한데 300% 안 될까? 이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플 주가가 막 3월 달에 막 빠지면서 왜 빠지지? 이러면서 이제 그냥 빠지니까 팔까? 하락장인가 보다 해서 팝니다. 자, 이렇게 이유가 없이 파시면 안 되고요. 딱 이유를 정해놓고 왜 팔았는지도, 왜 샀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팔았는지도 본인만의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요. 전 고점까지 회복이 어려울 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적자 기업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 3월 달에 굉장히 이제 성장주가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고점까지 굉장히 회복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빨리 매도를 하고 과연 이 주식이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빨리 팔고 다른 상승하는 기업에 베팅을 하셔야 마이너스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20%라고 너무 아까워서 뭐 존버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이 돼서 그때는 정말 진짜 반토막이 나서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 회복이 어렵다고 본인이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가차없이 20%, 30% 수익도 마이너스 수익도 감수를 하고 빠져나와서 똑똑한 주식에 넣으면서 그 마이너스를 메꾸시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건강한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제가 뒀고요. 두 번째는요. 딱 명확한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 때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길래 그냥 사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하면은 딱 명확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하면은 뭐 전기차, TSMC 하면 반도체, 뭐 엔페이지 하면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키워드가 딱딱딱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비바 시스템스를 샀어요. 그러면은 비바 시스템스가 뭐 하는 곳이냐?
근데 제 포트폴리오는 있는데 솔직히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키워드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주식은 그냥 파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 오르면 그거는 사실 운이 좋아서 오른 거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 주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주식이 왜 유망한지도 모르고 그냥 단기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보통 떨어질 때 유망한 기업이 떨어지면은 땡큐 하면서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지 이 기업?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한 전고점에서 20-30%가 빠졌는데 그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인텔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독점을 하고 있다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빼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장도 더디고 시장 점유율도 조금씩 빼앗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레이스라는 그런 반도체를 우리가 CPU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인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인텔은 이제 바이 아메리카 해서 이제 바이든이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AMD랑 엔비디아랑 이런 친구들한테 좀 많이 밀리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전고점을 보고 인텔이 많이 빠졌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성장성, 두 자릿수 성장성이 계속 이제 매해마다 가이던스를 보시면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장성도 더디고 점유율도 뺏기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결국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네 번째, 짧은 기간에 갑자기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니오, 대표적으로 굉장히 굉장한 기업이었죠. 이 니오. 지금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64달러인 주식이었어요. 64달러. 근데 지금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서 지금 35불까지 이렇게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저는요, 니오를 솔직히 5불에서 보고 있었어요. 5달러 때부터 지금 보고 있었는데, 와, 이게 될까? 하다가 잠시 니오를 워치리스트에서 잠깐 지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 여기까지 올라왔었더라고요. 20불까지. 그래서 와, 5달러짜리 주식이 20까지 올라왔다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봤는데 지금 엄청나게 전기차다, 테슬라, 그때 테슬라가 엄청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다 이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놓친 분들이 이제 주무슬라 세계, 리 자동차라든지 샤오팽, 니오에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때 한 20달러 부근 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기차가 대세니까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보자. 그래서 이제 니오를 사게 됩니다. 니오를 사서 20불에서 이제 여기 40, 50달러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땐 시장이 너무 미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한 여기까지는 더 가겠다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또 좀 떨어져서 여기 지지를 받았었죠. 근데 그때는 이때 만약에 팔았으면은 이때 떨어졌을 때도 제가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는데, 왜냐면 솔직히 팔 시기를 좀 놓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이때쯤에 팔았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올랐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또 하향 지지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 번 더 튀어 올랐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차트만 보시고 이거 우상향이구나 해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니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때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테슬라한테 굉장히 안 되고 니오는 아직 갈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오를 제가 한 2부근에, 아마 2부근이었을 거예요. 2부근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현금화를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긴 그런 스타일인데, 더 기다렸으면 여기까지 올랐겠죠. 근데 아마 여기까지 올랐으면은 이때 이 폭락장이 아마 팔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딱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판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저평가가 됐다가 가평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6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세요. 26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오릅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여기서 한 46불에서
지금 여기 고점까지 이제 거의 100불까지 갔습니다. 100불까지 가다가 이제 이번 조정장에 엄청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식스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고평가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눌렸었던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성장성을 이렇게 보면서 짧은 기간에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평가가 됐다 이러면은 부분 매도를 하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버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예전부터 유행을 했지만. 자, 근데 존버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면서 이게 주린이 분들에게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좀 심어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매도라는 단어를 주식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매도를 자주 하면은 단타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서 매도는 안 하고 그냥 존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상승하고 고평가가 됐을 때는요, 매도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매도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저는 이제 스퀘어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스퀘어를 지금 이 144불 중에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지금 거의 한 2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작년 한 10월 중순쯤에. 근데 이때는 저는 이건 너무 비싸다 싶어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다시 제가 옛날에 봤었던 뭐 140, 150 부근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결국에는 240불까지 올랐죠. 근데 또 그때 상황에 또 240불 또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퀘어 하나만 봐도 지금 올랐다가 이 채널 안에서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죠? 지금 여기 더블탑도 보이고요. 만약에 스퀘어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고 오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블탑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하락, 지금 여기 고점에서 여기 밑에까지 한 번 더 한 요일까지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이 부근쯤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때는 스퀘어라는 회사에 믿음이 있고 리서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사셨을 거예요. 많이 사셔서 150불까지 왔을 때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요. 이제 한 여기쯤 왔을 때는요, 여기서 왔을 때는 솔직히 156불에서 240불이면은 한 50% 상승을 하신 건데, 이 정도면은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존버라는 단어가 이 단타랑 같이 이어지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의 말을 되새기면서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룰은요,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이걸 되새기면서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